자, 이번 사건 저희가 얼마 전 사건반장에서 전해드렸었던 사건인데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백다혜 아나운서 통해서 들어보시죠.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4월. 부산에 사는 50대 남성은 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집을 나섰다가 10일 뒤 양산의 한 밭에서 암매장된 채 발견됐습니다. 남성을 이토록 잔인하게 죽인 범인은 바로 남성과 평소에 알고 지내던 40대 여성이었는데요. 여성은 지인의 밭에 나무를 심겠다고 속인 뒤 구덩이를 판 후 남성의 시신을 암매장한 겁니다. 한 무덤에 파니까 그 시체가 나왔으니까요. 유기장소지. 그런 일이 있을까? 우리 그 상상도 못하지. 얼마 지나지 않아 덜미를 잡힌 이 여성.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미 암매장된 피해자의 시신을 다시 파헤쳐 꺼내는 등 여성의 엽기적인 범행이 추가로 드러난 겁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여성의 행동. 대체 여성은 왜 이렇게까지 범행을 저질렀던 걸까요? 자, 이 기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 피해 남성 고인 의사였습니다. 50대, 여성은 40대. 네, 그렇습니다. 4월에도 전해드렸던 소식인데요. 이 40대 여성은 4월 6일에 50대 의사인 남성을 이제 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경남 양산에 밭을 소유하고 있는 지인에게 연락을 해서 꽃나무를 심으려고 하는데 구덩이를 좀 파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지인이 깊이 1m에 너비 2m 이런 크기의 구덩이를 파놓자 여기에다가 시신을 암매장을 했고요. 지인에게는 다시 연락을 해서 서울에서 오기로 했었던 꽃나무가 사정이 생겨서 오지 못하고 있다. 다시 메워달라라고 해서 이렇게 시신을 유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의사와 여성 간에 어떤 관계가 있었느냐? 결국 돈 문제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터넷 주식 투자 카페에서 서로 알게 돼서 이제 공동으로 투자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원금에도 손실이 굉장히 많이 가게 돼서 이 피해 남성 같은 경우 의사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사무실 월세를 내지 못하는 정도의 상황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근데 그러던 과정에서 이 여성이 본인 생활비로 원금의 한 1억 정도를 임의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당연히 노발대발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죠. 그렇게 피해가 많았는데 예. 그래서 지난 3월 28일 여성한테 그 가져간 1억 원 빨리 상환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 여성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한 달에 100에서 150만 원 정도씩 이렇게 꾸준하게 줄 테니까 찾아오지 말아라. 어허. 그랬는데 이 남성 입장에서는 그게 말이 되냐? 그건 안 된다. 예. 그리고 돈을 안 갚으면 남편을 만나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여성이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이혼당할 것이라고 여기서 미리 준비한 도구로 이 남성을 살해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승희원님, 그러니까 이 의사, 그러니까 피해자, 이 살해를 당한 사람이 당신 남편한테 내가 얘기할 거야, 빨리 갚어. 그러니까 이혼을 당할까봐 범행을 저질렀다. 예. 사실 이게 사망한 사람, 언제나 제가 살인 사건을 고민할 때마다 사자, 즉 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 그걸 죽였는 피의자의 진술만 존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 피의자의 진술이 남편과 지금 이제 진짜로 된 남편이겠죠. 지금 이 사람이 아니라 이혼당할까 봐 살해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핑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지금 나와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게 굉장히 단편적인 이야기들이잖아요. 이들 사이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오히려 이게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남성이 자기에게 더 심각한 가해를 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이런 살인을 일으켰는지는 범죄 동기를 조금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얼마 전에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자, 재판이 첫 공판에서 정말 섬뜩한 추가적인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망자의 지문 날인.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그렇습니다. 사람을 살해한 뒤에 지금 암매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4월 7일경에 그 피해자 부인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만나기로 나가는데 남편이 지금 뭐 소식이 없고 사라졌다.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이 가해자가, 이 피의자가 본인이 의심받을 걸 걱정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허위 주식 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만들었으면 거의 도장이나 이제 인장을 찍어야 되는데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엽기물이죠. 호러물인데 그 암매장한 장소에 가가지고 시신을 팝니다. 파가지고
흙을 걷어낸 다음에 왼팔을 들어가지고 엄지쪽 이걸 찍어버린 거예요. 아우, 주식에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거는 사람 죽이기도 좀 어렵지만 그리고 사실 죽은 사람을 보려고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 묻은 상태를 다시 꺼내가지고 왼팔로 찍었다. 예, 왼손으로. 야, 이건 호러물입니다, 진짜. 예. 잔인한 여자죠. 예, 조금 지금 뭐 방송에서 저희가 실제 이 내용을 뭐 적나라하게 다 말씀드리기가 너무 조심스러워서 저희가 최대한 좀 톤을 다운하고 있는데, 야, 진짜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말이죠, 채팅창에서 망자의 짐은 날인 딱 이 제목이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설마 그거 아니겠지 했는데. 와, 지금 다 좀 충격을 받으셨어요, 지금. 제가 앞서 이야기를 할 때 이혼이라는 이야기가 거짓말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 게 이 뒤에 나오는 이 여성의 행동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추리 중에 하나인데요. 이 여성은 이혼 때문에 남자를 살해한 것이 아니라 이 돈이 갚지 않으려고 금전적인 목적 때문에 이 남성을 살해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범행을 드러날까 두려워서 스스럼없이 또 다른 행동, 우리가 이야기하기 굉장히 불편한 사자의 지문을 받아서 그것을 계약서에 이렇게 찍는 행동을 했다면 제가 봤을 때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범행에 있어서 대담하고 또 범행의 어떤 흔적을 감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함께 했던 여성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여성과는 다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이런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또 신상공개 대상에도 안 올랐는지 논의는 했었는지 그게 참 의문이네요. 자, 그런데 이 기자, 네. 이 여성 말이죠. 이 범행을 저지르면서 진짜 이 꼬리를 안 밟히기 위해서 정말 갖은 노력을 또 다했어요. 네, 이 여성은 좀 어떻게 보면 완전 범죄를 꿈꿨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신의 동선이 추적되는 거를 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범행 전에는 가발을 쓰고 다녔고요. 범행 후에는 지인의 차를 빌려서 여기에 A4 용지로 만든 허위 번호판을 붙이고 다녀서 세상에. 시신을 그렇게 옮긴 겁니다. 아니, 그런데 저희가 이 사건 처음에 전해드렸을 때 이 40대 여성이 이 50대 남성 그 시신을 어떻게 이렇게 옮겨가지고 밭 한 군데에다 구덩이를 파가지고 이렇게 매장을 할 수 있었겠느냐.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여성의 완력으로는 좀 힘들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아서 경찰마저도 분명히 이건 공범이 있다. 그렇게 판단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저는 경찰서를 의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살해 방법도 그렇고 또 우리 사체가 상당히 무겁거든요. 사체를 그리고 여성분이 왜소하기 때문에 커다란 남성 사체를 유기하기가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들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 파놓은 밭이 근처까지 차를 댈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가까이 될 수 있으니까는 밀어서 낼 수 있는 거고 또 그리고 여성에 대해서 뭐 휴대폰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는데 공범 관계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왜소한다 하더라도 사망한 사체를 그 안매장할 수 있는 장소까지 가기가 가깝기 때문에 가능하다. 팀장님, 지금 저 이 안매장 장소가 나오는데 네네. 차가 진짜 저 앞에까지 갈 수 있겠네요. 네, 가능하니까는 예. 아마 차 가까이 된 다음에 혼자서 죄송한 말입니다. 사체를 이렇게 밀고 굴릴 수는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아무튼 경찰에서는 저 수사를 했지만은 공범 관계는 파악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 변호사님, 네. 저는 지금 아까도 제가 언뜻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엽기적인 짓을 벌였는데 이 신상공개 심의 대상도 안 됐었다는 게 좀 의문이네요. 뭐 여러 차례 저희 사건 만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이 범죄자 신상 공개가 언론에 노출되는 정도에 따라 갈리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 많이 해드렸죠. 예. 그러니까 사실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도 왜 이 사건에서는 이 여성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시원하게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상 공개 요건에는 충분히 다 해당이 되는 그런 사안인 것 같거든요. 뭐 일단은 이 범죄 저질렀다는 것도 명백하고 그리고 당연히 이거는 특정 강력 범죄에 해당하고 그리고 신상을 공개하는 건 또 공익에도 충분히 그러니까 부합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가 열리긴 했는지 그런 부분도 좀 이해가 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신상공개 제도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좀 명확하게 얻으려면 아 이런 사건이면 신상공개가 되겠구나라는 국민들의 예측과 실제 신상공개가 좀 어느 정도는 일치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저도 좀 많이 의문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예,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아니 어떻게 여성이 혼자 저 돌밭을 이렇게 팔 수 있었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 포크레인으로 그 안매장을 하기 전에 저
밭 주인에게 내가 서울에서 좋은 나무를 저기다 심으려고 하니까 미리 좀 밭을 좀 파달라 이렇게 해서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했었답니다. 그렇게 터를 파고 나서 이렇게 매장을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계획적인 범죄였다. 지금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